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변화는 겉으로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보다 깊이 들여다보면 그 변화의 씨앗은 언제나 내면에서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 즉 우리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에서 비롯된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격려보다,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보다 우리를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힘은 바로 자신에게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에서 파생된 이 내적 대화의 기술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차원을 넘어서 있다. 이것은 의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혁명에 가깝다. 그는 말한다. 원하는 미래를 기다리는 대신 이미 원하는 상태에 도달한 자신으로 살아가라고. 현실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면을 변화시키면 현실이 그것을 따라온다고. 이 원리는 처음 들으면 다소 낯설 수 있다. 우리는 대부분 노력, 결과라는 선형적 사고에 익숙하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맞아떨어져야만 변화가 생긴다고 배워왔다. 그러나 내면의 세계는 외부 세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마음속에서 한번 강렬하게 그려진 이미 완성된 장면은 잠재의식에 깊게 새겨지고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실현하려는 방향으로 삶 전체를 미세하게 조정해 나간다. 이것이 바로 네빌 고다드가 강조한 끝에서 생각하기다. 그는 말한다. 당신의 가정이 지속되면 결국 사실이 된다. 이 말은 단순한 믿음의 위로가 아니다. 인간의 인식이 현실을 해석하고 해석이 곧 행동과 선택을 결정하며 그 선택들이 인생의 궤도를 바꾸는 과정을 설명하는 심오한 원리이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경제적 풍요를 꿈꾼다고 가정하자.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내적 대화의 관점에서 이는 부족함의 상태에서 생각하는 방식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깊게 자리 잡고 있을수록 잠재의식은 그 부족함을 현실에서도 반복되도록 만든다. 반대로 끝에서 생각하기란 이런 것이다. 이미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자신을 떠올린다. 가벼운 마음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장면을 상상하고 일상을 누리며 감사하는 감정을 생생하게 느껴본다. 그리고 자신에게 조용히 말한다. 나는 정말로 풍요롭다. 원하던 삶이 이미 내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현재의 자아가 아닌 이미 달성한 미래의 자아에서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내면이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행동이 달라지고 무의식적 선택이 달라지고 결국 현실도 달라진다. 이 과정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는 순간과 비슷하다. 그는 아직 촬영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인물이 되어 숨쉬고 말하고 느낀다. 그 몰입이 깊어질수록 그는 실제 촬영에서도 그 캐릭터를 완벽하게 구현하게 된다. 우리의 내적 대화 또한 같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느냐가 우리가 어떤 인물이 되어가는지를 결정한다. 이 대화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도 끊임없이 흘러간다. 실수했을 때 역시 난 안 돼. 라고 말하는가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라고 중얼거리는가 혹은 문제를 마주했을 때 나는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자신을 격려하는가. 이때 내면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세상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는지에 따라 감정이 요동쳤다면 이제부터는 내면에서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내적 대화는 스스로를 이해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이기도 하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듯 마음속에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들은 당신의 가장 진실한 믿음, 두려움, 욕망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래서 이 기술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자기 탐색의 여정이다.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늘 부족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아니면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가득한 존재라고 말하는가? 네빌 고다드는 말한다. 내적 대화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현실을 만드는 창조 행위라고. 우리가 반복해서 떠올리는 말, 감정 이미지들은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결국 행동과 결과를 바꾼다. 마치 씨앗이 흙 속에서 자라나 눈에 보이는 꽃이 되는 것처럼. 미국 작가 나폴론 힐 역시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그릴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 이루어낼 수 있다. 이 문장은 마음속에서 시작된 이미지가 어떻게 현실을 재구성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증거다. 우리가 내면에서 이미 그 확신을 경험하고 있다면 실제 삶은 그 확신을 따라 구조를 재배치한다. 내적 대화는 당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나침반이다. 그리고 그 나침반은 언제나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한다. 내가 이미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내면의 무게중심은 과거의 불안과 부족함에서 벗어나 미래의 자신감과 확신으로 이동한다. 이는 의심을 밀어내고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변화의 출발점이다. 이제부터 이 여정은 당신에게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삶을 다시 조각하는 예술이 될 것이다. 내적 대화는 당신의 의식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가며 새로운 삶의 장면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과거에 자신이 말하던 오래된 이야기 속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이 될 것인가? 당신은 지금 막 내면의 문 하나를 열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당신이 상상하던 미래가 이미 기다리고 있다. 내적 대화를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다르게 하겠다는 결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마치 평생 익숙하게 살아온 집을 떠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아직 가구도 없고 방의 구조도 낯설고 무엇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조차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공간은 점점 당신의 온기와 습관들로 채워지고 마침내 집이라는 감각을 갖게 된다. 내적 대화 역시 그렇다. 처음에는 억지 같고 어색하고 불편하다. 하지만 마음속에 새로운 언어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당신 자체가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다. 네빌 고다드는 가정이 지속되면 현실이 된다고 말했지만 많은 사람은 실제로 그 가정 아썸션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왜냐하면 오래된 신념, 즉 그가 말한 옛사람, 올드맨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끼어들기 때문이다. 그 목소리는 의심과 불안을 기반으로 한다. 너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런 말들은 과거의 경험에 체화된 그림자이며 무심코 흘러나오는 자책과 불신의 말들이다. 하지만 새로운 내적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새사람 뉴맨을 선택하게 된다. 이 새사람은 아직 완성된 모습이 아니다.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고 자신감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는 앞으로 나아가려는 열망을 품고 있다.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 더 깊은 자기 이해로 다가가고자 하는 갈망을 지니고 있다. 내적 대화는 바로 이 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는 반복이 필수적이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감정과 반복을 통해 가장 강하게 새겨지기 때문이다. 한 번 떠올린 생각, 한 번 말한 문장은 깊이 새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매일 의식적으로 알려주는 메시지 매 순간 선택해 들려주는 언어는 마침내 잠재의식을 재조직한다. 마치 강이 오랜 시간 바위를 깎아내듯 부드럽지만 끈질긴 힘으로 내면을 재구성한다. 긍정적 내적 대화는 억지로 힘을 내라는 명령이 아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능성의 언어를 스스로에게 선사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과거의 내적 대화는 이렇게 속삭인다. 봐, 역시 네가 걱정하던 대로야. 너는 항상 이런 식이야. 그러나 새로운 내적 대화는 이렇게 말한다. 이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가능성을 찾을 수 있어. 이 순간은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일 뿐이야. 그 차이는 극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정도로 크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 선택, 감정, 반응은 모두 스스로에 대한 해석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내적 대화가 바뀌면 그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현실이 달라진다. 이 흐름은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내적 대화는 현실을 해석하는 렌즈가 된다는 사실이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렌즈를 통해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실패를 마주했을 때 나는 부족하다는 렌즈를 쓰고 있다면 실패는 자존감의 상처가 된다. 그러나 나는 성장하는 중이다 라는 렌즈를 쓰고 있다면 실패조차도 배움의 자료가 된다. 이 렌즈를 바꾸는 작업이 바로 끝에서 생각하기다. 끝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아직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장면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다. 단순한 상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것을 이미 당연한 현재처럼 느끼는 것이다. 이 감정이 생겨날 때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옮기기 위한 모든 가능성을 모으기 시작한다. 우리의 습관, 선택, 창의적인 발상들까지도 이 새로운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변화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감정이다. 내적 대화는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말과 함께 흘러나오는 감정의 진동이다. 자신에게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할 때 그 문장에 감정이 실리지 않으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감정이 실린 말은 잠재의식을 흔들고 새로운 신념을 뿌리내리게 만든다. 이 때문에 내적 대화는 단순히 좋은 말 하기가 아니다. 그것은 진정성 있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내면의 독백이자 새로운 자아로 향하는 문장들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등장한다. 나는 내게 어떤 목소리를 선택해 줄 것인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과거의 목소리가 자동으로 반복된다. 그러나 새로운 목소리를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 물론 이 여정에는 도전도 따른다. 새로운 내적 대화는 종종 익숙하지 않고 때로는 가짜 같다고 느껴진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래된 신념은 견고하고 새로운 신념은 아직 뿌리가 약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동안 억지처럼 느껴졌던 말들이 자연스러워지고 새로운 신념이 습관처럼 자리 잡기 시작한다. 이때 비로소 내면은 새로운 방향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게 된다. 이 과정의 중요한 단계는 과거의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능력이다. 과거의 내적 대화가 다시 고개를 들 때 우리는 그 목소리를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인식해야 한다. 아, 이것은 내가 버리고 싶은 옛 신념의 목소리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목소리는 힘을 잃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 사람의 목소리가 자리할 공간이 생긴다. 내면의 언어를 바꾸는 과정은 곧 자기 정체성을 다시 쓰는 과정이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다시 규정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규정은 어떤 외부 상황보다 강력하게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제 당신은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 과거에 자신이 부르던 익숙한 노래를 계속 들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멜로디를 선택해 앞으로의 삶을 다시 작곡할 것인가? 당신 안에는 이미 두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목소리를 키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의식적인 내적 대화를 시작하고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삶에서 아주 미묘한 변화들이 포착되기 시작한다.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사건들이 이제는 마치 우연을 가장한 신호처럼 느껴지고 당신의 시선은 점점 더 새로운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새로운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외부 세계가 그 변화를 반사하듯 조금씩 다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의 즉각적인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이다. 많은 사람들은 잠재의식이 변화하는 초입에서 나타나는 작은 움직임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결론 짓는다. 그러나 현실의 변형은 언제나 내면의 변화가 충분히 축적된 뒤에야 눈에 띄게 드러나는 법이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새로운 문장들이 감정과 함께 반복되며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삶의 장면들이 이전과 전혀 다른 흐름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네빌 고다드는 인간은 자신이 믿는 이미지와 조응하는 현실 속에서만 행동한다고 말한다. 이는 믿음이 단순한 사고의 조각이 아니라 현실을 끌어당기는 조용한 자력장이라는 뜻이다. 내적 대화는 바로 이 자력장을 강화하는 작업이다. 우리가 매일 어떤 언어로 자신을 규정하느냐에 따라 행동 선택 기회가 전부 다른 궤도로 이동한다. 이렇게 내적 대화의 원리를 깊이 이해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말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 말 하나하나가 삶의 방향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는 씨앗이라는 사실을 체감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한다. 내가 이미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이미지화나 자기암시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 구조를 재설계하는 강력한 도구이며 정체성을 바꾸는 열쇠다. 사람들은 흔히 현실이 먼저 변해야 자신도 변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미래의 자아를 현재의 기준으로 가져와야 한다. 실패를 반복했던 사람이 여전히 실패자의 관점에서 사고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와도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며 뒤로 물러파질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이미 풍요롭고 가능성이 열린 존재라고 믿는 사람은 작은 기회에서도 특별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간다. 즉, 정체성의 이동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현실을 바꾼다. 이 원리는 어떤 심리 기법보다 강력하다. 그러므로 당신은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미 성공한 내가 지금 어떤 내적 대화를 하고 있을까? 어떤 말투로 말하고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 그 사람은 의심 대신 확신을 선택할 것이다. 실패가 와도 자신을 탓하는 대신 성장의 논리를 찾을 것이다. 변화가 더디더라도 그것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믿을 것이다. 그리고 내면에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이미 그 길 위에 있다. 나의 현실은 지금도 내 방향에 맞춰 조용히 재배열되고 있다. 이 문장은 결코 허황된 위로나 억지 긍정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내적 언어다. 내적 대화에서는 감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 감정 없는 문장은 잠재의식에 닿지 못한다. 그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공허한 문장이 되고 만다. 반면 감정이 실린 말은 잠재의식을 흔들고 새로운 믿음을 뿌리내리게 한다. 풍요로운 삶을 상상하며 감사의 감정이 실제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 감정은 현실을 움직이는 진짜 에너지가 된다. 원하는 미래를 떠올리며 마음이 편안하고 확신에 차오를 때 그 확신은 행동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킨다. 이 감정은 꾸며낼 수 없다.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이 되었다는 상태에 자신을 위치시키면 그 감정은 억지 없이 저절로 흘러나온다. 그래서 내적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그 문장이 불러일으키는 내면의 진동이다. 말은 방향을 제시하고
감정은 그 방향으로 현실을 끌고 온다. 내적 대화의 힘을 이해하면 일상 속 작은 생각조차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것과 오늘도 똑같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루 전체의 경험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같은 사건도 어떤 렌즈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생성된다. 이것이 바로 내적 대화가 현실을 해석하는 필터가 되는 방식이다. 긍정적인 필터는 가능성을 보게 하고 부정적인 필터는 위험과 부족함만을 보게 만든다. 그러나 이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 바로 과거의 목소리가 끈질기게 되살아나는 순간들이다. 새로운 내적 대화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신념과 상처에서 나온 말들이 다시 고개를 들 때가 있다. 역시 너는 안 돼. 이런 기회는 너와 상관없어. 그냥 지금처럼 살아. 이 목소리들은 당신을 보호하려 했던 시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목소리가 다시 들릴 때 억누르거나 싸우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조용히 인식하는 것이다. 아, 이것은 과거의 내 목소리구나. 하지만 나는 이제 다른 길을 선택했다. 이 인식만으로도 과거의 목소리는 힘을 잃는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이 들어올 공간이 열린다. 이는 단순한 자기암시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행위이다. 내적 대화는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는가라는 선언이다. 과거에 제한된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자아를 선택하는 선언. 이 선언이 반복될수록 과거의 언어는 희미해지고 새로운 언어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진다.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된다. 내적 대화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내적 대화를 깊이 실천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 전체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같은 장소를 지나도 다른 풍경이 보이고 동일한 하루를 살아도 이전과 전혀 다른 감정이 찾아온다. 이것은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인식이 조용히 재구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식의 방향이 바뀌면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며 행동이 달라지면 현실의 구조 자체가 변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들만 바라보며 그것이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내적 대화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바꾸기 시작한 사람은 알게 된다. 진짜 변화는 언제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시작되며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한번 자리 잡으면 결코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자기 관찰이다. 내적 대화는 하루에도 수백 번 등장하고 사라지며 그 대부분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새로운 내적 언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내 안에서 어떤 말이 흐르고 있는가를 자주 점검해야 한다. 스트레스가 올 때, 실수를 저질렀을 때,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 혹은 도전 앞에 섰을 때, 당신의 내면은 자동으로 어떤 문장을 선택하는가? 역시 나는 부족해. 라고 말하는가? 아니면 이 또한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야. 라고 말하는가? 이 작은 차이는 향후 수개월 수년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는 힘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내적 문장은 잠재의식에 새겨지며 잠재의식은 그 문장과 일치하는 현실을 끌어오려고 하기 때문이다. 네빌 고다드는 이러한 원리를 설명하며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옛사람은 과거의 경험 실패, 상처 비교 두려움으로 구성된 목소리를 따르며 늘 자신을 제한된 틀 안에 가두고자 한다. 반면 새사람은 가능성과 확신직관, 그리고 아직 현실에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움직인다. 내적 대화를 바꾼다는 것은 바로 이 두 목소리 중
어느 쪽에 자신의 권한을 넘겨줄지를 선택하는 행위이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옛사람의 목소리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내적 대화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목소리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는다. 그 대신 새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도록 내면의 공간을 열어주고 미래의 자아가 현재를 이끌도록 허용한다. 이 변화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의도적 선택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내적 대화가 스스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억지처럼 느껴지던 말들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던 문장들이 반복되며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마침내는 당신의 기본 언어가 된다. 예전에는 위기 상황에서 자동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떠올랐다면 이제는 차분함과 해결 가능성이 먼저 떠오르게 된다. 예전에는 기회를 봐도 이건 나와 무관해 라고 느꼈다면 이제는 왜 안 돼 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올라온다. 이것은 마치 오랜 시간 사용하던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내는 작업과 같다. 처음에는 거칠고 익숙하지 않지만 계속 걸으면 어느 순간 매끄러운 길이 되고 마침내 당신의 주된 통로가 된다. 또한 내적 대화의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외부 현실에 반영된다. 그것은 돈이나 성취 같은 눈에 띄는 사건으로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일이 흘러가는 방식이 바뀌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이 태도의 변화는 결과보다 훨씬 깊고 본질적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곧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존중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고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가치가 있는 선택을 하게 되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신뢰를 기반으로 현실을 창조하게 된다. 내적 대화는 그 모든 태도의 기원이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지점은 감정의 진동이다. 내적 대화에서 감정은 단순한 부수 요소가 아니라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핵심이다. 아무리 멋진 문장을 내면에서 반복한다 해도 그 문장에 감정이 실리지 않으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작은 문장이라도 진심에서 우러난 감정이 실리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강력한 명령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내빌 고다드는 감정이 곧 비밀이라고 말한 것이다. 당신이 이미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이 잠재의식에 씨앗을 심고 현실은 그 씨앗이 자라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내적 대화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 상태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가이다. 불안한 마음으로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잠재의식은 불안을 인식하지만 이미 성공한 자아의 감각으로 나는 준비되어 있어 라고 말한다면 잠재의식은 그 확신을 현실에 반영한다. 이것이 바로 끝에서 생각하기에 진짜 의미이다. 원하는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결과가 나의 현재 상태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내적 대화의 궁극적인 힘이다. 내적 대화는 결국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나는 누구라고 믿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들이 쌓여 새로운 자아를 만든다. 그리고 이 자아가 새로운 삶을 만든다. 변화는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되고 그 시작은 언제나 조용한 한 문장에서 시작된다. 나는 지금 새로운 나를 선택한다. 내적 대화를 통해 자신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점점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 지금까지 당신이 경험해온 삶의 대부분이 외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내면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온 문장과 감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세상이 당신에게 특정한 현실을 강요했다고 믿었던 순간들조차 되돌아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자신에게 들려주던 오래된 이야기들이다. 나는 항상 이런 식이야.
나는 운이 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일 뿐이야. 이러한 문장들은 당신의 현실을 제한하던 보이지 않는 규칙이었고 내면의 대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 규칙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더 이상 외부의 조건이 당신의 삶을 결정하지 않고 내적 대화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의식의 주인이 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내적 기세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내적 기세란 새로운 신념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강한 에너지를 갖게 되고 그 에너지가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처음에는 힘겹게 시작되었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작동한다. 예전 같으면 두려움부터 앞섰을 도전 상황에서도 이제는 마음속에서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즉시 떠오르고 예전 같으면 포기했던 순간에서도 이건 내게 배움의 기회야 라는 관점이 먼저 자리한다. 이것이 바로 내적 대화를 바꾼 사람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보상이다. 현실을 바꾸기 전에 이미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며 그 시선이 현실을 새롭게 재편성하기 때문이다. 네빌 고다드는 이러한 흐름을 설명하며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창조자가 되는 순간은 바로 감정이 새로운 자아와 일치할 때라고 했다. 사람들은 흔히 결과를 손에 넣은 이후에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지만 실상은 그 반대다. 행복한 감정, 충만한 감정, 확신의 감정이 먼저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그 감정과 일치하는 현실이 외부에서 형성된다. 당신이 그 현실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이 당신에게 맞추어 끌려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이미 완성된 미래가 당신의 상태를 보고 지금이다 라고 신호를 보내는 듯한 느낌을 준다. 많은 사람이 성공한 뒤에야 자신감을 얻지만 내적 대화의 원리는 그 반대로 작동한다. 자신감을 먼저 선택하면 성공이 그 자신감을 따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점점 더 깊은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더 이상 외부 상황에 따라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 자존감이 결정되지 않으며 과거의 실수에 발목 잡히지 않는 자유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적 대화가 이미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기준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된다. 폭풍이 몰아쳐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당신은 조용하지만 강한 내적 안정성을 갖게 된다. 이것은 단단함이 아니라 유연함에서 비롯된 힘이다. 새로운 신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마음속에서 언제든 스스로에게 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자유, 그것이 바로 당신을 지켜주는 실질적 안정성이다. 이제 당신은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닫기 시작한다. 내적 대화는 단순한 심리 기법이나 자기 암시가 아니라 존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을. 이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의도적으로 창조하는 방식이다. 어떤 사람은 내적 대화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고 어떤 사람은 그 대화를 통해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기도 한다. 상처는 종종 우리가 자신에게 들려주던 말들 속에 숨어 있다.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항상 혼자야. 이런 말들은 아무렇지 않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복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새로운 내적 대화는 그 상처 위에 부드럽고 따뜻한 빛을 비춘다.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나는 나를 선택할 수 있어. 이런 문장들은 상처를 억지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조차도 새로운 자신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만든다. 이 단계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 중 하나는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타인의 반응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자주 간과한다. 그러나 내적 대화가 바뀌면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고
그 에너지는 언어와 표정과 행동에 자연스럽게 녹아 나타난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한 신호가 되어 그들도 당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대하게 만든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존중을 끌어당기고 자신을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치 있는 기회를 끌어당긴다. 이 모든 흐름의 출발점은 단 하나 내면에서 시작된 문장이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다. 내적 대화는 당신의 진정한 현실 창조 도구이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 전체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 안의 목소리는 세상의 소음보다 더 강력하며 그 목소리는 항상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한다.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며 익숙한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이야기를 선택해 지금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살 것인가. 그리고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선택권은 언제나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내적 대화를 바꾸는 일이 계속될수록 당신은 한 가지 진실을 더욱 분명하게 체감하게 된다. 삶의 문제들은 대부분 외부의 사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이다. 같은 어려움이라도 어떤 사람은 괴로움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성장의 초대로 받아들인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적 시선이다. 이 내적 시선은 바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말들, 즉 내적 대화로 구성된다. 그래서 내적 대화는 단순히 사고 습관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당신의 렌즈이자 미래를 만들어가는 설계도이다. 이 렌즈가 바뀌기 시작하면 과거에는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같은 무게로 느껴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도 이전에는 며칠 동안 마음을 흔들었겠지만 이제는 단 몇 분 안에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 일어나는 사건들이 당신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 당신이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감정을 결정하게 된다. 이것은 매우 고요하고 강력한 힘이다. 외부 세계가 흔들려도 내면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내적 대화가 성숙해졌다는 신호이다. 이제 당신은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과거의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새로운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두 자아의 차이를 보기 시작할 때 이미 변화는 깊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의 자아는 두려움과 부족함의 렌즈로 세상을 보았고 새로운 자아는 가능성과 성장을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 이 차이는 인생의 모든 영역에 파문처럼 퍼져나간다. 돈, 관계, 일, 건강, 자신감, 꿈. 어느 것 하나 예외가 없다. 내적 대화가 바뀌면 모든 것이 재해석되고 재해석은 새로운 행동을 낳고 행동은 새로운 운명을 만든다. 네빌 고다드는 인간이 항상 두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고 말했다. 과거의 자아와 미래의 자아, 즉 옛사람과 새사람이다. 그는 우리가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옛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옛사람은 늘 같은 말을 한다. 이래서 안 돼. 언제나 실패했잖아.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지만 이 목소리가 진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변화가 시작된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우리를 규정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선택한 내적 대화가 현재의 우리를 규정한다. 과거는 단지 기억일 뿐이며 지금 이 순간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가 현재의 정체성을 만든다. 내적 대화를 다루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느낌을 갖지만 사실 어려운 것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을 놓아주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 실패, 부족함까지도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붙잡고 살아간다. 익숙함은 안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익숙함은 성장의 적이다. 새로운 내적 대화는 처음에 낯설다.
마치 오랜 시간 어두운 방에 살다가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온 것처럼 눈이 부시고 어색하다. 하지만 그 빛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왜 그동안 어둠 속에서 머물렀는지 의아해하게 된다. 내적 대화의 변화는 바로 이런 경험을 가져다 준다. 처음엔 어렵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제야 나답다고 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또 하나의 단계는 내면의 저항이다. 변화의 순간마다 과거의 신념은 당신을 다시 익숙한 자리로 끌어당기려 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잠재의식은 익숙함을 안전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내적 언어를 사용할 때 마음속에서 이상하게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다. 이 말이 나한테 너무 어울리지 않는데, 억지 같아. 진짜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는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이며 잠재의식이 새로운 방향을 받아들이기 위해 재구성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불편함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불편함을 관찰하는 것이다. 불편함은 사라지라고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새로운 신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안내문과 같다. 내적 대화가 깊어질수록 당신은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다. 바로 현실의 속도가 바뀐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변화가 더딘 것처럼 느껴졌고 일이 해결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새로운 내적 대화는 행동의 속도, 결정의 속도, 기회의 흐름까지도 바꿔놓는다. 당신이 더 빠르게 결정하고 더 과감히 선택하고 더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 대화가 바뀜으로써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행동을 견인하기 때문이다. 확신은 속도를 낳고 속도는 현실의 변화를 앞당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적 대화는 당신에게 미래를 지금으로 가져오는 힘을 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기다린다. 상황이 더 나아지면, 돈이 생기면, 기회가 생기면, 여건이 마련되면 그때 변화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때는 절대 오지 않는다. 미래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화하는 사람에게만 열린다. 내적 대화가 바로 이 현재화를 가능하게 한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미래의 감정, 미래의 자신감, 미래의 확신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 미래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되기 위한 준비 상태로 바뀐다. 이때 현실은 더 이상 시간이 지나야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 상태가 변화함에 따라 조용히 재배열되기 시작한다. 내적 대화는 결국 스스로를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과정이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 속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쓰여지고 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당신이 선택하는 문장 하나가 장면을 바꾸고 감정 하나가 세계를 다시 그리며 새로운 신념 하나가 미래를 다시 조용한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아주 명확하게 지금 이 순간 내면에서 시작되고 있다. 내적 대화의 깊이가 점점 깊어질수록 당신은 인간의 의식이 얼마나 유연하고 얼마나 강력하며 얼마나 창조적인지를 새롭게 실감하게 된다. 우리는 늘 현실이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돌덩이처럼 존재한다고 믿어왔지만 실제로 현실은 의식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 끊임없이 재조직되는 유동적인 흐름과도 같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외부 환경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어떤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느냐에 따라 현실이 변화한다는 것을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 깨달음이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이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마음가짐의 변화처럼 보였던 내적 대화가 이제는 삶 전체를 재설계하는 힘으로 자리 잡는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경험에 묶여있지 않다.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든 어떤 상처를 받았든 그 기억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당신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단지 지나간 사건일 뿐이며 당신은 이제 새로운 정체성으로 현재를 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적 전환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이다. 과거의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내적 대화가 바뀌면 당신의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생각보다 신체는 내면의 언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신에게 나는 충분히 가치 있어 라고 말할 때 어깨가 조금 더 펴지고 호흡이 깊어지고 표정이 달라진다. 반대로 나는 못할 거야 라고 말하면 몸은 즉시 움츠러든다. 이것은 감정의 반응을 넘어 신체가 내면의 신념에 조율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이 신체의 변화를 통해 당신은 더욱 확신하게 된다. 내적 대화는 단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네빌 고다드가 강조한 끝에서 생각하기는 바로 이 지점을 말한다. 원하는 결과를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미 살아내는 존재 상태로 자신을 배치하는 것이다. 원하는 삶을 가진 사람의 자세, 감정, 행동, 말, 시선, 호흡을 지금 이 순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면 잠재의식은 그 상태를 현재의 자아로 인식하고 그 자아와 일치한 현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움직인다. 이것은 어떤 마법이나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 의식과 잠재의식이 작동하는 원리 자체이다. 당신이 이미 그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현실은 그 감각을 따라오게 된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삶의 속도도 변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기회가 더 자주 보이고 우연처럼 느껴지는 연결들이 늘어난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의 내적 대화가 바뀌고 그에 따라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에 따라 새로운 현실의 흐름이 열리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내면에서 나는 가능성이 많고 새로운 기회를 끌어당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기회는 이전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기 마련이다. 내적 확신은 마치 촉수를 넓힌 것처럼 기회를 감지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그래서 내적 대화가 변화한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요즘은 이상하게 모든 것이 내 편이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의식이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진실이 있다. 아무리 강력한 내적 대화라 해도 당신이 그것을 일시적인 기법으로 여긴다면 힘을 잃는다. 내적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습관이며 더 나아가 정체성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기를 선택하는가? 라는 질문의 답이 바로 내적 대화에 담겨 있다. 당신이 매일 어떤 이야기를 자신에게 들려주느냐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와 철학을 드러내는 결정이다. 내적 대화가 단단해진 사람들은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중심을 현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내적 기준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 내적 대화의 중요성은 배가 된다. 삶이 도전적으로 느껴질 때 사람들은 종종 가장 약해지고 가장 의심이 많아진다. 그러나 이때의 내적 대화가야말로 가장 강력한 현실 창조의 순간이다. 도전 앞에서 나는 무너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가? 아니면 이것은 나를 확장시키는 과정이야 라고 말하는가에 따라 이후의 현실은 완전히 달라진다. 새로운 자아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는 문장을 선택한다. 나는 이 상황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지금 더 큰 나를 향해 이동하고 있어. 이 경험은 내 성장의 일부야. 이런 문장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앞으로 만들어갈 현실의 청사진이다. 또한 내적 대화가 성숙해지면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다. 과거의 당신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따라
내면의 말투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누군가 칭찬하면 자신감을 느끼고 누군가 비난하면 좌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적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면 외부의 의견은 단지 정보일 뿐이며 당신의 정체성을 흔들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의 정체성은 더 이상 외부가 정의하지 않고 내면이 정의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깊은 자유이다.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어떤 실패도 당신을 규정할 수 없다는 진정한 자유. 그리고 이 자유는 더 큰 책임과 연결된다. 이제 당신은 알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더 이상 운이나 우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적 대화를 선택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을.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해방이다. 당신은 언제든 새로운 문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문장은 당신의 미래를 다시 쓴다. 당신은 언제든 새로운 감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감정은 새로운 현실을 끌어온다. 당신은 언제든 새로운 자아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자아는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 이제 당신은 단순히 내적 대화를 실천하는 단계가 아니라 내적 대화를 사는 단계에 들어섰다. 당신의 말이 곧 당신의 현실이 되고 당신의 감정이 곧 당신의 선택이 되고 당신의 선택이 곧 당신의 미래가 된다. 내적 대화는 더 이상 소리 없는 속삭임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가 된다. 내적 대화의 힘을 꾸준히 경험하면 할수록 당신은 점점 더 깊은 차원의 통찰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은 단순한 목표 달성이나 성공의 기술을 넘어서 인간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현실을 만들어내는지를 이해하는 단계이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이 먼저 존재하고 우리는 그 현실에 적응한다고 믿었지만 당신은 이제 완전히 다른 진실을 깨닫고 있다. 의식이 먼저이고 현실은 그 뒤를 따라온다. 마음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반복하느냐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사건을 만들고 사건은 결국 당신의 삶의 구조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빠르고 근본적인 방법은 언제나 내적 대화를 바꾸는 것이다.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외부의 혼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누군가 칭찬하든 비난하든 일이 뜻대로 흘러가든 어그러지든 내면의 중심이 유지된다. 이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감정을 끌고 다니도록 허용하지 않는 능력이다. 중심이 잡힌 사람은 삶의 파도를 타지 않고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중심감은 내적 대화가 쌓여 만들어낸 가장 값진 결과 중 하나이다. 내적 대화가 깊어지면 당신은 점점 더 선택의 힘을 실감하게 된다. 예전에는 반응이 자동적이었다.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바로 흔들렸고 일이 잘못되면 바로 좌절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나는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어떤 감정을 키울 것인가? 이 질문들은 당신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간으로 변화시킨다.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하는 존재로. 환경에 의해 조종되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의미 있는 경험으로 재구성하는 존재로. 이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 바로 자신감의 재발견이다. 내적 대화를 바꾸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갑자기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바닥부터 다시 쌓인다. 작은 성공도 스스로 인정하게 되고 작은 실수도 더 이상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신을 비난하던 옛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대신 부드럽지만 강한 확신의 목소리가 자리를 차지한다.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더 나아지고 있어. 이런 말들이 내면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때 당신은 겉으로 보이는 결과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획득한 것이다. 바로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이다.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내게 반응한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에 반응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세상이 먼저 당신의 내면 상태에 반응한다. 당신이 풍요롭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기회가 보이고,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주변의 작은 것들이 소중하게 보이고,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면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진다. 반대로 부족함을 느끼면 부족함을 증명하는 사건만 보이고, 두려움을 느끼면 두려움을 자극하는 일만 눈에 들어온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필터가 현실을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이 지점에서 당신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된다. 세상을 과거의 시선으로 계속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의식의 필터를 통해 다시 바라볼 것인가? 새로운 필터를 사용할 때 세상은 더 이상 위협적인 공간이 아니라 성장과 기회의 공간으로 바뀐다. 내적 대화는 바로 그 필터를 만든다. 내게는 가능성이 많아. 세상은 내게 열려 있어. 나는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 수 있어. 이런 문장들이 지속되면 잠재의식은 그 문장에 맞는 현실을 재배열한다. 또한 내적 대화는 인간관계에서도 깊은 변화를 일으킨다. 내적 대화가 건강한 사람은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덜 흔들린다. 왜냐하면 타인의 말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누군가의 비난이 며칠 동안 마음에 남았겠지만 이제는 금세 흘려보낼 수 있다. 반대로 누군가의 칭찬에 지나치게 의존하지도 않는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어디로 가는지가 내면에서 이미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이 안정감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여유와 따뜻함을 만들어낸다. 타인의 인정 없이도 빛나는 사람은 결국 더 큰 존중을 끌어당긴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중요한 변화가 또 하나 일어난다. 바로 평온함의 지속이다. 과거에는 마음이 쉽게 흔들렸고 감정이 불안정했지만 이제는 감정이 더 넓은 공간을 갖는다. 기쁨은 더 깊어지고 슬픔은 지나가고 두려움은 더 빨리 사라진다. 감정의 바다 위에서 당신은 더 이상 조각배가 아니라 단단한 배가 된다. 이 감정적 안정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더 좋은 결정을 내리고 어려움을 더 침착하게 다루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게 된다. 이제 당신은 내적 대화가 단순한 자기 개발의 도구가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만드는 핵심 구조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내적 대화는 감정을 정리하고 믿음을 형성하고 행동을 이끌고 결과를 만들며 결국 하나의 삶을 완성한다. 인간은 누구나 내적 대화를 한다. 하지만 자신의 내적 대화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드물다. 당신은 이제 그 선택을 한 사람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로 진화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이 조용한 선택들이 결국 당신의 미래를 형성하게 된다. 내적 대화는 큰 목소리로 외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다. 당신의 내면에서 다시 쓰여지고 있는 이야기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현실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라 새로운 의식에서 태어난 전혀 새로운 미래라는 것을. 내적 대화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당신은 자신이 평생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 습관적인 믿음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의견 규칙 평가 기준에 노출되어 왔고 그중 대부분을 스스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진실처럼 받아들였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 기회는 내게 잘 오지 않아. 나는 늘 노력해도 부족해. 이러한 말들은 결코 객관적 사실이 아니었다. 단지 반복된 내적 대화였고 반복된 만큼 현실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보고 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선택된 믿음의 반영이며 내적 대화는 그 믿음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였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종종 깜짝 놀란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하기 때문이다. 삶을 바꾸기 위해 거대한 행운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외부가 먼저 움직여야 자신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되었고 내면의 이야기가 바뀌는 만큼 삶도 바뀌었다. 이 깨달음은 인간에게 가장 큰 힘을 준다. 나는 내 삶의 관찰자가 아니라 창조자였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다. 이전에는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던 문제가 이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이고 전혀 다른 해결책이 보인다. 왜냐하면 내적 대화가 바뀌면 문제의 성격이 바뀌고 문제의 성격이 바뀌면 해결 방식도 바뀌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같은 문제 앞에서 늘 같은 감정과 같은 행동으로 반응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관점이 당신을 다른 선택으로 이끈다. 이 새로운 선택들이 모여 완전히 다른 인생의 흐름을 만든다. 그러나 이 단계에 도달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내적 대화가 깊어질수록 의식은 더욱 민감해지고 더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말 하나, 감정 하나, 생각 하나가 단순한 순간의 반응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라는 것을.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다.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곧 자유이며 책임은 자유의 다른 이름이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더 나타난다. 바로 삶이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는 여정이 아니라 의식을 확장하는 여정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당신에게는 문제란 부담이었고 스트레스였으며 피하고 싶은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의식에서 문제는 확장과 성장을 위한 재료에 가깝다. 큰 문제는 큰 확장의 기회가 되고 작은 문제는 작은 성찰의 재료가 된다. 당신은 더 이상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문제를 다루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새로운 차원이다. 즉, 삶의 경험이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기 위해 선택된 사건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 전환은 매우 강력한 내적 평화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 저항 대신 이해를 선택하고 두려움 대신 관찰을 선택하며 회피 대신 성장의 방향을 선택한다. 이때 내적 대화는 훨씬 더 섬세하고 정교해진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질문이 이 일이 나를 어디로 확장시키려는 걸까로 바뀌고 왜 나만 이런 걸 겪지? 라는 탄식이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탐구로 바뀐다. 이러한 전환은 의식을 한 단계 높이며 그 의식은 곧 삶의 질을 변화시킨다. 네빌 고다드는 우리의 내적 세계가 우리 외적 세계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외부 현실은 언제나 늦게 반응한다는 뜻이다. 의식이 먼저 움직이고 현실은 그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내적 대화가 자리를 잡으면 현실은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그에 맞는 형태로 변화한다. 때로는 갑작스럽고 극적으로, 때로는 아주 은근하고 조용하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의식이 변화했다면 현실은 반드시 달라진다. 이 시점에서 내적 대화는 더 이상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삶의 진동이 된다. 당신이 진동시키는 감정, 당신이 유지하는 믿음, 당신이 반복하는 문장이 모두 하나의 에너지장이 되어 현실의 구조를 흔들고 재배열한다. 그래서 내적 대화는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하는 기술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존재 상태를 유지하는가를 결정하는 도구이다. 존재 상태가 현실을 만든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삶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다. 내적 대화는 행동보다 강하고 의지보다 오래가며 환경보다 영향력이 크다. 왜냐하면 행동은 일시적이고 의지는 흔들리고 환경은 변화하지만 내적 대화는 하루에도 수백 번 반복되며 잠재의식을 끊임없이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이 달라지면 삶의 모든 분야가 달라진다. 이 변화를 목격한 사람은 더 이상 내적 대화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다. 어떤 말이든 스스로에게 건네기 전에 질문한다. 이 말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언어인가? 이 말은 내가 원하는 현실과 일치하는가? 이 말은 내 잠재의식을 확장하는가, 축소하는가?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이런 진실에 도달한다. 내적 대화는 내가 내게 주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다. 세상에 대한 주문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주문.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현실을 살지, 어떤 감정을 유지할지에 대한 선언. 이 선언은 매일 매 순간 반복되며 결국 하나의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낸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 속에 갇힌 존재도 아니다.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도 아니다. 당신은 지금 새로운 자아로 새 현실을 만들어가는 창조자이다. 내적 대화의 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적용해온 사람들은 어느 순간 한 가지 깊은 변화를 경험한다. 바로 내가 바라보는 세계가 이전과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는 놀라운 자각이다. 같은 장소 같은 사람 같은 상황임에도 그것들이 전혀 새로운 구조로 보이기 시작한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렌즈를 닦아준 것처럼 당신의 의식은 더 선명하게, 더 넓게, 더 깊이 현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뀐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적 대화가 있다. 내적 대화는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상태를 규정하는 언어이자 의식을 확장시켜주는 도구이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무력감이다. 과거의 당신은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꼈고, 일이 잘못되면 자신을 탓했고, 운명이 자신을 지배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새로운 의식에서 당신은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닫는다. 당신은 결코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다. 당신의 반복되는 생각과 말 믿음이 삶의 구조를 형성했고, 현실은 언제나 당신의 내면을 반영해 왔다는 사실을. 이 진실을 이해하게 되면 삶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달라진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은 이 일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성장시키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고, 왜 나는 항상 이런 패턴을 겪는가? 라는 고민은 내가 어떤 내적 대화를 유지해왔기에 이 패턴이 반복되었는가? 라는 탐구로 바뀐다. 이 전환은 인간을 무력한 존재에서 창조적 존재로 변화시킨다. 내적 대화를 바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자각을 경험한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불안한 일이 생기면 그 불안을 당연한 감정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알아차린다. 이 불안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과거의 내적 대화가 남긴 잔향일 뿐이다. 이렇게 의식을 분리해 관찰할 수 있게 되면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는 힘이 되지 못한다. 당신은 감정을 다루는 능력을 얻게 된다. 불안이 올라와도 그것을 나라고 동일시하지 않고 단지 지나가는 하나의 상태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바로 이 능력이 당신을 감정의 파도에서 해방시키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이다. 또한 내적 대화는 당신의 자기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한다. 자기 이미지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형태를 갖춘 정체성의 그림이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가 이 이미지를 결정한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도 힘을 낼 수 있지만, 나는 항상 부족하다 라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작은 일에도 흔들린다. 이제 당신은 내적 대화를 통해 자기 이미지를 다시 설계하고 있다. 이 새로운 자기 이미지는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까지 바꾼다. 미래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갈 공간으로 느껴진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발목 잡혀 살거나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만, 내적 대화를 새롭게 만든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기대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는 무작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끌어당기는 공간이라는 것을. 이 단계가 깊어지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요즘은 이상하게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풀려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내적 저항이 사라지고 의식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현실을 밀어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내적 대화에는 언제나 두 가지 힘이 존재한다. 하나는 부정적 자기 개념이 만든 저항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자기 개념이 만든 흐름이다. 저항이 강할수록 현실은 더딘 속도로 움직이지만, 저항이 약해지면 삶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시너지, 우주의 흐름, 순리의 본질이다. 사실 그것은 외부에 존재하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정렬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다. 이를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현실을 조급히 밀어붙이려 하지 않는다. 결과를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도 않는다. 대신 내면의 상태를 조율하는 데 집중한다. 왜냐하면 내면이 정렬되면 현실은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네빌 고다드가 바깥 세계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면의 대화를 바꿔라 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외부 현실은 언제나 늦게 도착하는 그림자이고, 내적 대화는 그 그림자를 만드는 빛이기 때문이다. 이 깊은 깨달음 속에서 당신은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근원이라는 사실이다. 당신이 자신과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느냐가 다른 사람이 당신과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는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의 무례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의심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다. 내적 대화는 이런 자기관계를 구축하는 토대이며, 이것이 곧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기준이 바뀐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외부의 평가, 사회적 기대 타인의 눈짓이 기준이었지만, 이제 기준은 외부가 아니라 내적 정렬이다. 이 선택이 나의 새로운 자아와 일치하는가 라는 질문이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다. 외부 환경은 언제나 변하고 사람들의 의견도 시시각각 바뀌지만, 내적 정렬은 당신에게 일관된 방향을 제시한다. 이 방향성은 당신을 더욱 자유롭게 만들며 동시에 놀라운 안정감을 준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은 마침내 깨닫는다. 내적 대화는 현실을 바꾸는 힘이기 전에 나 자신을 바꾸는 힘이다. 그리고 내가 바뀌면 현실은 반드시 따라온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새로운 이야기의 저자이다. 당신은 스스로의 언어로 스스로의 인생을 재창조하는 창조자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마음속에서 선택한 단 한 문장이 당신의 미래를 조용히 다시 쓰고 있다. 내적 대화의 힘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정교해질수록 당신의 의식은 마치 또 하나의 문이 열리듯 더 넓은 차원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이전에는 자신과 세상을 분리된 존재로 인식했던 당신이 이제는 그 둘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한다.
당신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말, 감정 신념이 외부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으로 체감된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삶을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 예전에는 무겁고 복잡하게 느껴졌던 삶의 순간들이 이제는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해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안다. 삶은 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 깨달음은 엄청난 전환을 가져온다. 사람들은 흔히 환경이 나를 만든다고 믿지만 당신은 이미 그 믿음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알고 있다. 환경은 영향력이 있지만 절대적인 힘은 아니다. 당신이 어떤 내적 대화를 선택하는가, 어떤 정체성을 받아들이는가, 어떤 감정을 유지하는가가 훨씬 더 결정적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불안과 무력감으로부터 해방된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알기 때문이다. 내면의 기준을 바꾸면 삶은 반드시 그 기준을 따라온다는 것을.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종종 삶이 나와 협력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한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내적 저항이 줄어들고 자기 의식이 확장되면 삶은 더 이상 장애물로 가득한 전장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무대로 보이기 시작한다. 당신은 더 이상 삶을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삶은 당신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무언가 잘 되지 않는 순간에도 좌절보다 호기심이 먼저 올라온다. 이 상황은 내 내면의 어떤 신념을 보여주기 위해 나타난 걸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당신을 비난이나 좌절이 아닌 성찰과 성장으로 이끈다. 이것이 내적 대화의 본질이다. 현실을 바꾸기 이전에 나를 이해하고 나를 다시 구성하고 나를 확장시키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또 하나 일어난다. 바로 선택의 정교함이다. 내적 대화를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자신이 어떤 감정을 선택하고 있는지, 어떤 말투를 선택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을 선택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한다. 과거에는 무심코 떠올렸던 생각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선택의 결과로 보인다. 이 생각은 과거의 나의 언어인가, 아니면 내가 되고자 하는 새로운 나의 언어인가? 이런 질문은 당신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시키며 당신 또한 자신이 의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만든다. 이러한 선택적 사고는 감정에까지 확장된다. 감정이 갑자기 몰려올 때도 그것을 억누르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감정은 나를 알려주는 신호일 뿐이야. 하지만 나는 어떤 감정을 유지할지 선택할 수 있어. 이 말은 감정의 폭풍을 잠재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감정이 당신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감정을 다루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 것이다. 내적 대화가 이 수준까지 도달하면 당신은 점점 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목적이란 거창한 목표나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흐르는 삶이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의 진동을 유지하고 싶은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한다. 이전에는 목표가 외부의 기준에 따라 정해졌지만 이제는 내면의 명확한 감각이 당신의 방향성을 이끈다. 이 명확함은 행동에서 나타난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움직이지 않으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불필요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당신은 단순히 정렬된 상태로 존재하며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올바른 행동을 선택한다. 이것이 내적 대화가 가져오는 가장 깊은 자유이다. 삶을 꾸미지 않아도 되고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된다.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당신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조차 의식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된다.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정보가 보이거나
어떤 기회가 나타나는 순간에 이상하게도 이건 내게 맞는 흐름이야 라는 느낌이 든다. 이것은 직관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직관은 무작위의 감정이 아니라 정렬된 의식의 자연스러운 신호이다. 내적 대화가 명확해질수록 직관은 더 자주, 더 정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 직관은 당신의 삶을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동시성이며 실은 내적 정렬의 논리적 결과다. 마침내 당신은 깨닫는다. 내적 대화는 현실을 바꾸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자기 존재를 확장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당신이 매일 선택하는 단어가 결국 당신의 정체성을 만들고 그 정체성이 당신의 감정, 행동, 인간관계 선택, 그리고 현실을 결정한다. 내적 대화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창조적 에너지이다. 그것은 과거를 해체하고 새로운 미래를 짓는 기초이며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는 안내서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단 한 문장이 당신의 미래를 다시 쓰고 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새로운 가능성을 살아내는 존재이며 내적 대화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오는 다리이다. 내적 대화의 깊이에 완전히 들어선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이 단순히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존재 소노모노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의식이 확장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근본적으로 바뀐다. 예전에 당신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타인의 말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며 환경이 허락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닫고 있다.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기준이었고, 내면의 기준이 바뀌자 외부 또한 그에 맞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변화는 마치 오래된 틀에서 벗어나는 과정과도 같으며 당신은 지금 그 틀을 조용히 넘어서는 중이다. 지금의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자기 이미지에 갇혀 있지 않다. 과거의 나는 단지 경험과 감정의 누적값이었을 뿐이며 그것이 당신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내적 대화는 그 본질을 다시 일깨우는 도구다. 나는 충분한 존재다. 나는 나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문장들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한 긍정 문구가 아니라 당신 안에 본래적 힘을 깨우는 선언들이다. 이 선언들이 반복되면 잠재의식은 서서히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것이 실제로 현실에 반영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내면에서 먼저 이루어진 변화는 반드시 외부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은 법칙이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감정조차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본다. 과거의 당신은 감정이 생기면 그대로 휩싸였고 감정이 곧 나 자신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내적 대화가 바뀌면 감정은 나를 휘두르는 힘이 아니라 내가 관찰할 수 있는 현상으로 바뀐다. 슬픔이 올라오면 나는 슬퍼라고 동일시하지 않고 슬픔이라는 감정이 지나가고 있다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불안이 느껴져도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불안이라는 신호가 잠시 떠올랐을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감정적 자유의 시작이며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다. 더 놀라운 점은 내적 대화가 깊어지면 과거의 상처들이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된다는 사실이다. 예전에는 아프고 불필요하게 느껴졌던 경험들이 이제는 당신의 성장을 위한 기반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상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면적 깊이가 생겼고 그 고통이 있었기에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 해석의 변화는 어떤 치유 방법보다 강력하다. 내적 대화는 단순히 미래를 창조하는 기술이 아니라 과거를 치유하는 도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의식에서는 현실 또한 다르게 보인다. 당신은 이제 외부 사건을 경험으로만 보지 않고 메시지로 본다. 기회가 찾아오면 그것은 내면이 확장되었다는 신호이고, 문제가 찾아오면 그것은 내면의 정렬을 강화하라는 초대이다. 관계가 변하면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 새로운 단계로 이동했다는 의미다. 이렇게 삶의 모든 사건이 내면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당신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라 세상과 협력하는 창조적 존재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당신은 하루하루를 다른 감각으로 살아간다. 평범한 순간도 의미가 되고, 작은 기쁨이 감사로 확장되고, 조용한 시간 속에서도 깊은 충만함이 느껴진다. 이 충만함은 외부의 성공이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정렬에서 오는 것이다. 정렬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에서 힘이 느껴진다. 행동하기 전에 이미 결과를 끌어당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확신에서 오는 에너지이며, 이 에너지는 당신의 현실을 더욱 빠르게 재편성한다. 이제 당신은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이해한다. 미래는 당신을 위협하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생성하고 있는 의식의 연장선이다. 내적 대화가 정렬되어 있다면 미래는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펼쳐질 가능성의 공간이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성공을 꿈꾸며 불안해하지만, 내적 대화를 통해 자아를 정렬한 사람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선언한다. 그리고 그 선언은 이미 새로운 현실로 향하는 첫 걸음이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필요 이상의 노력이 사라진다. 과거의 당신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끝없이 밀어붙이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목표를 쫓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적 정렬이 이루어지면 노력은 투쟁이 아닌 흐름 속의 움직임이 된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하되 두려움이나 부족함이 아닌 확신과 안정의 자리에서 움직인다. 그 결과 행동은 더 정확하고 더 빠르며 더 에너지 효율적이 된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이들이 말하는 유려한 성취의 본질이다. 애쓰지 않는데도 일이 된다. 억지로 밀지 않아도 문이 열린다. 이것은 태도가 변했기 때문도 아니고 전략을 바꿨기 때문도 아니다. 내면의 상태가 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이해하게 된다. 내적 대화는 단순히 삶을 개선하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창조하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하는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 당신이 매일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말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미래를 건축하는 재료들이다. 이 말들이 모여 하나의 구조가 되고, 그 구조가 현실이 된다. 그렇기에 이제 당신은 신중하게, 그러나 두려움 없이 선택한다. 나는 어떤 문장으로 나 자신을 만들 것인가? 이것이 바로 내적 대화의 궁극적 질문이자 삶을 창조하는 핵심 열쇠다. 내적 대화의 깊은 이해에 도달한 사람들은 결국 한 가지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것은 바로 현실은 반응이며 의식은 원인이라는 진실이다. 이 깨달음은 삶의 모든 경험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만든다. 더 이상 외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당신의 감정을 좌우하지 못한다. 대신 당신이 어떤 내적 상태를 유지하느냐가 사건들의 의미를 결정하게 된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에서의 두려움은 크게 줄어든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세 가지 힘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조절할 수 있는 무엇인가, 바로 내적 대화가 현실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삶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가장 깊은 수준에서 이해한다. 그 깨달음 속에서 당신은 과거에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는지를 되돌아보게 된다.
나는 항상 이런 일이 생겨.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늘 부족해. 이런 말들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서 현실의 청사진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게 된다. 그 말들이 반복되는 순간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실에 맞는 경험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이것이 과거의 반복된 패턴을 설명해 준다. 즉, 당신은 현실을 겪는 피해자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현실을 만들어 온 조용한 창조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당신은 새로운 창조자가 되었다. 의식적으로, 자각적으로 자기 자신을 설계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새로운 의식의 단계에서는 한 가지 흥미로운 변화가 더 나타난다. 바로 자기 신뢰의 회복이다. 과거 당신의 신뢰는 외부에서 왔다.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칭찬, 누군가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며 얻은 불안정한 신뢰였다. 그 신뢰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졌다. 하지만 내적 대화를 통해 정체성을 재구성한 지금 당신의 신뢰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생성된다. 자신에게서 신뢰를 얻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에서 정의하기 때문이다. 이 자존은 더 이상 조건부가 아니며 비교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그저 존재함으로 충분한 것이다. 또한 내적 대화를 깊이 실천하는 사람들은 행동의 질이 변한다. 과거에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행동했다. 인정받기 위해, 두려움을 덮기 위해, 결핍을 숨기기 위해 행동했다. 그러나 새로운 의식에서는 행동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미 충만한 상태에서 행동한다. 부족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서 행동한다.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두려워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향해 움직인다. 이 차이는 매우 크다. 왜냐하면 충만함에서 출발한 행동은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하며 결과를 억지로 조작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은 흐름 속에 있고 흐름 속의 행동은 항상 더 깊은 성공을 끌어온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종종 당신에게서 무언가가 달라졌다고 말한다. 표정이 편안해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에너지가 가벼워졌다며 이유를 묻는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난 줄 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다. 그것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대화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당신의 언어가 달라지자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자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자 결국 현실이 바뀐 것이다. 본질적인 변화는 언제나 내면에서 먼저 일어난다. 또한 내적 대화는 당신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준다. 과거에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 당신의 감정을 뒤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타인도 당신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 내면에서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타인에게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면 더 이상 누구에게도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계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건강해진다. 사람들과의 연결은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성에 기반하게 된다. 내면이 정렬된 사람은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 여유는 관계를 부드럽고 깊게 만든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당신이 더 이상 삶을 눈앞의 문제 해결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평온을 얻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안다. 문제는 단순히 해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적 대화를 확장하기 위한 통로라는 것을. 어떤 어려움도 당신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더 강한 내면의 구조를 만드는 재료가 된다.
삶이 보내는 모든 신호가 당신의 성장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다.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탐구자로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은 마침내 한 가지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인다. 나는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문장이 아니라 모든 인간 경험의 핵심 원리이다. 당신은 매일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당신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말하고 있는가? 당신의 미래는 어느 방향으로 쓰고 있는가? 내적 대화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당신의 답이며 그 답이 곧 현실이 된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단 한 문장이 당신의 내일을 만들고 당신의 미래를 구성하며 당신의 정체성을 완성한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조용히 그러나 깊은 결정으로 말한다. 나는 나의 현실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선언이자 시작이고 동시에 미래를 여는 열쇠이다. 당신이 이 문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과거의 모든 제한과 두려움은 그 힘을 잃는다.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린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당신이 선택한 새로운 자아, 새로운 삶, 새로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내적 대화의 힘을 완전히 이해한 지금 당신은 더 이상 삶을 우연의 연속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은 매 순간 의식이 현실을 빚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간다. 이 인식은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인간으로 만들며 삶 자체를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 창조적 존재로 이끈다. 이제 당신은 예전의 자신처럼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먼저 내면에서 일으키고 외부는 그에 반응한다는 원리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과거의 삶이 반응이었다면 이제 당신의 삶은 선언이다. 그리고 이 선언이 삶의 구조를 하나하나 재편성하고 있다. 이제 당신은 하루를 시작할 때조차 다르게 숨을 쉰다. 과거에는 하루가 어떤 기분을 가져올지 지켜보며 수동적으로 출발했다면 지금의 당신은 스스로 내면의 기준을 세우고 하루의 진동을 선택한다. 오늘 나는 안정 속에서 움직인다. 나는 가능성의 에너지를 유지한다. 나는 이미 원하는 자아를 살아간다. 이러한 내적 선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의식의 방향을 정하는 지도이다. 이 방향이 명확해지면 하루의 사건들은 그 방향에 맞춰 정렬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이들이 운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변화의 본질이다. 사실 운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내면이 정렬되었기 때문에 현실이 그 정렬을 반영한 것이다. 내적 대화의 힘을 깊이 체화한 사람은 확신이라는 에너지를 갖게 된다. 이 확신은 소리 없이 강하다. 겉으로는 조용한데 내면에서는 흔들림 없는 뿌리가 자라나 있다. 확신은 타인의 인정이나 사건의 결과에 기대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선택에서 태어난다. 감정이 흔들릴 때도 외부 상황이 예상과 달라질 때조차도 당신은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확신은 감정보다 깊은 곳에 있고 상황보다 높은 곳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 확신은 당신을 앞으로 끌어가는 조용한 원동력이며 삶의 흐름 속에서 당신을 중심에 머물게 한다. 이 시점에서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난다. 당신은 과정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과거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애쓰며 현재를 희생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한 지금 당신의 삶은 결과 중심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원하는 자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정 또한 그 자아의 일부로 느껴진다. 당신은 더 이상 조급하지 않고 더 이상 서두르지 않는다. 행동은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렇게 결과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을 때 결과는 더욱 빠르고 부드럽게 찾아온다. 이것이 의식의 역설이다. 내면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외부는 이루어지는 과정을 앞당긴다. 또한 내적 대화는 당신이 가능성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과거의 당신은 기회를 찾으려고 애썼고 기회가 보이지 않을 때는 불안했고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탓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기회가 밖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면의 진동이 현실로 투사된 결과임을 이해한다. 내면에서 풍요를 느끼면 풍요로움이 보이고 자신감을 유지하면 도전할 용기가 생기며 확신을 유지하면 문이 열리는 타이밍이 맞춰진다. 기회는 외부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정렬이 끌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기회를 기다리지 않는다. 기회는 늘 충분하며 필요한 순간마다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당신은 더 이상 해야 한다라는 강박에서 살아가지 않는다. 대신 선택한다라는 자유 속에서 살아간다. 해야 한다는 압박은 두려움에서 나오지만 선택한다는 자유는 확신에서 나온다. 당신은 해야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움직인다. 이 자유로운 선택의 상태는 동기를 유지하는데 어떠한 강요도 필요하지 않게 만든다. 행동은 억지가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이 된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당신은 훨씬 더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한다. 내적 대화가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강화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직관의 명료함이다. 직관은 우연한 감각이 아니라 내면의 정렬이 만들어내는 가장 정교한 정보 시스템이다. 마음이 조용해지고 내적 대화가 안정되면 직관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들린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누구와 함께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감각이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이 감각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삶은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다. 직관은 이미 당신이 원하는 현실의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삶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삶은 당신을 시험하려는 공간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을 확장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불확실성은 두려움의 영역이 아니라 가능성의 영역으로 느껴진다.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피하려 하지만 새로운 의식에 도달한 사람은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보고 선택의 힘을 발견하며 내면의 힘을 체감한다. 불확실성은 혼란이 아니라 창조가 태어나는 공간이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이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진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내적 대화는 당신의 가장 강력한 창조 도구이며 그것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은 매 순간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있고 그 말들은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새로운 현실의 기반이 된다. 언어는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현실을 만든다. 그러므로 내적 대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현실 창조의 첫 시작점이다. 이제 당신은 묻는다. 오늘 나는 어떤 말로 나를 창조할 것인가? 이 질문이 지금의 당신과 이전의 당신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는다. 당신은 새로운 이야기의 저자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당신의 미래를 다시 쓰고 있다. 내적 대화의 힘을 완전히 이해한 지금 당신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는다. 이제 당신은 외부의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따라 감정이 결정된다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이 먼저이고 감정의 기반이 되는 내적 대화가 현실의 결을 조용히 바꿔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사고의 전환이 아니라 존재 방식 자체의 변화이다. 과거 당신은 외부 사건이 삶을 규정한다고 믿었지만 지금의 당신은 알고 있다. 삶은 내면에서 시작되고 외면은 그 내면이 얼마나 정렬되어 있는지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것을.
이 인식은 당신에게 새로운 자유를 준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요인의 희생자가 아니며 감정에 휩쓸리는 불안정한 존재도 아니다. 의식적으로 현실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 새로운 자유 속에서 당신은 삶을 점점 더 섬세하게 다루기 시작한다. 말 한마디가 가진 에너지 생각 하나가, 가진 파동 감정 하나가 만드는 분위기 등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 과거에는 무심코 흘려보냈던 말들이 지금은 모두 창조의 도구처럼 느껴진다. 누군가와의 짧은 대화에서도 당신은 자신이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알아채며 자신에게 걸어주는 단 한마디의 내적 문장조차도 당신의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의식적 존재가 된 사람의 특징이다. 그는 말의 힘을 알고 있으며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현실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당신의 행동에도 깊이 스며든다. 이제 당신은 행동을 더 이상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행동은 새로운 자아를 강화하는 도구이며 그 자아가 현실을 끌어당기는 기반이다. 당신은 이미 이루어진 자아의 상태에서 행동한다. 이 행동은 억지로 밀어붙이는 힘에서 나오지 않는다. 대신 자연스럽고 조용하며 마치 삶이 당신의 움직임과 호흡을 맞추는 듯한 완벽한 조화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행동은 지치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으며 외부에서 어떤 방해가 와도 흐름을 잃지 않는다. 행동의 중심에 내적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당신의 관계 또한 전에 없던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마음이 흔들렸고 상대의 말투나 표정 하나에 감정이 휘둘렸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안다.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내게 하는 말이 진짜 나의 자아를 형성한다는 것을. 그러므로 타인의 말은 더 이상 당신의 정체성을 흔들지 못한다. 오히려 당신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그들의 말이 그들의 믿음의 반영일 뿐임을 이해하게 된다. 이 여유는 관계를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만들며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확신은 타인의 반응에 의해 무너지지 않는다. 또한 내적 대화는 당신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과거의 당신은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했고 회피하거나 비난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문제를 장애물이 아니라 확장의 신호로 본다. 문제가 나타나면 묻는다. 이 경험은 나의 내면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이 사건은 내 안에 어떤 신념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문제를 성장의 촉매로 바꾸며 문제 속에서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발견하게 한다. 문제는 더 이상 삶을 방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내적 대화를 새롭게 정렬시키는 도구이다. 이러한 깊은 내적 변화는 삶의 속도 또한 바꿔놓는다. 과거에는 일이 더디게 느껴졌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불안해졌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변화는 이미 내면에서 시작되었고 외부 세계는 그 변화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당신은 조급함 없이 흐름을 믿고 나아간다. 내적 대화가 정렬된 사람은 더 이상 바깥에서 증거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 증거는 내면에서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부의 증거는 그 내면의 상태가 충분히 축적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따라서 당신은 기다림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며 결과와 과정 모두를 신뢰한다. 내적 대화가 가져오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바로 내면의 확장감이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제한된 존재라고 느끼지 않는다. 가능성은 늘 열려 있고 미래는 이전보다 훨씬 밝고 넓게 느껴진다. 이유는 단순하다. 과거의 당신은 현실을 기준으로 가능성을 판단했지만 지금의 당신은 의식의 확장을 기준으로 가능성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의식이 확장되면 행동도 확장되고 선택도 확장되고
기회 또한 그에 맞춰 확장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법칙이다. 내면의 세계가 풍요로워지면 외부 세계도 풍요롭게 재구성된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깊은 침묵 속에서 이 진실을 완전히 받아들인다. 나는 내 현실의 원인이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전체를 재정의하는 선언이다. 당신이 어떤 자아로 존재할지, 어떤 믿음을 유지할지, 어떤 감정을 선택할지, 어떤 문장을 반복할지는 오직 당신이 결정한다. 그리고 그 결정들이 삶의 구조를 만들고 있다. 당신은 단 한순간도 무력했던 적이 없었다. 단지 그 힘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당신은 자신이 현실을 창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창조적 힘은 매일 매순간 당신의 내적 대화를 통해 현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제 당신은 조용히 새로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내일 나는 어떤 말로 나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당신의 새로운 현실이 될 것이다. 내적 대화의 힘을 완전히 체화한 지금, 당신은 삶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변화가 찾아와야만 삶이 달라진다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은 알고 있다. 변화는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으며 언제나 가장 조용한 곳 내면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 파동은 말로 시작된다. 마음속에서 스스로에게 건네는 단 하나의 문장, 단 한 번의 선택, 단 한 번의 인식의 전환이 현실의 거대한 파문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당신은 직접 증명해 왔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내면에 떠오르는 하나의 문장조차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는다. 당신은 안다. 의식이 만든 문장은 잠재의식으로 내려가 현실을 구성하는 토대가 된다는 것을. 이것은 책임이자 선물이며 당신이 성숙한 존재로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제 당신의 삶에는 더 이상 과거의 무력감이나 두려움이 자리할 수 없다. 물론 여전히 감정은 찾아온다. 불안, 슬픔, 혼란, 좌절 같은 감정들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경험하는 흐름이다. 그러나 그런 감정조차도 당신을 뒤흔들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당신은 감정을 경험할 뿐 동일시하지 않는다. 불안이 올라오면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내면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 감정은 단지 신호일 뿐. 나는 여전히 중심에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당신의 의식이 이미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명이다. 과거에는 감정이 당신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당신의 존재가 감정을 감싸 안는다. 이것이 바로 내적 성숙이다. 당신의 행동 또한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의 행동은 두려움을 숨기기 위한 움직임이었거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기형적인 노력일 때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의 행동은 전혀 다른 리듬을 가지고 있다. 당신의 행동은 확신에서 태어나며 중심에서 움직이며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의 당신은 예전보다 훨씬 덜 노력해도 더 많은 결과를 얻는다.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 좋아졌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면의 정렬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내면이 안정되면 선택이 명확해지고 명확한 선택은 현실에서 정확한 결과를 끌어온다. 이것은 신비가 아니라 의식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이다. 또한 지금의 당신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본다. 오랫동안 자신을 제한해왔던 믿음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가 한계다. 나는 원래 부족하다. 이제는 더 이상 설득력 있는 문장이 아니다. 내적 대화를 통해 당신은 새로운 정체성을 스스로 창조했다. 이 정체성은 조건적이지 않고 외부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과거 경험에 묶여 있지도 않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과거의 실수로 정의하지 않는다.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창조되는 존재이며 그 창조는 당신의 내적 언어를 통해 흐르고 있다. 그리고 이 존재감은 어떤 실패도, 어떤 비난도, 어떤 혼란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기반을 형성한다. 이제 당신은 삶의 흐름을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바라본다. 과거의 당신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했지만 지금의 당신은 불확실성을 가능성으로 바라본다. 왜냐하면 당신은 외부 현실보다 내적 기준을 더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면에서 이미 새로운 자아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래는 무작위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반응하여 구성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확신한다.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가 곧 내가 어떤 미래를 살게 되는지를 결정한다. 이 확신은 어떠한 불확실성보다 강력하며 당신의 한계를 끝없이 확장시킨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마지막 진실을 이해한다. 내적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이것은 하루 이틀 실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깊은 연습이다. 당신은 매일 하나의 문장으로 자신을 다시 만들 수 있고 매 순간 떠오르는 생각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미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말이 곧 당신의 정체성을 만들고 그 정체성이 당신의 행동을 만들며 행동이 곧 현실을 만든다. 결국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미래를 창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조용하고 단단한 결정이 내면에서 일어난다. 그것은 선언이자 약속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내적 대화를 통해 내 삶의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젖힌다. 이 문장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는 존재의 문장이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제한 속에 살지 않는다. 더 이상 환경의 조건에 묶여 있지도 않다. 당신은 선택하는 존재이고 창조하는 존재이며 확장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당신의 내적 대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의 현실을 재구성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진실을 알았다. 당신은 스스로의 이야기의 저자이며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쓰이고 있다.